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를 잘 아시는 회계법인 해안의 부대표를 맡고 계신 우영재 공인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밤송이 회계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좀 특이했습니다. 구독자도 벌써 13만 명이 넘던데 어떻게 하게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원래 주변 분들한테 제 이름을 알리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남겨놓으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 의도와 다르게 좀 많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됐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절세 팁이라든가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좀 산정이 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이랑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직장은 소득의 기준을 하는 거고 네. 지역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기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네. 일단 직장은 소득이 근무지에서 받는 소득.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근로하는 곳에서 받는 소득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이외의 소득이 있을 텐데 이런 소득을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예. 물론 근무지 이외의 소득은 3,400이 넘어야지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들은 그런 기준이 없고 재산과 소득과 차량에 각각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그걸 합산해서 금액을 곱해서 일정 금액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201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곱해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하고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비슷했을 경우에 제가 누가 그러던데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가 거의 한 2배나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직장은 소득만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예. 직장 이외의 분은 어딘가 거주를 할 거잖아요. 예. 그 거주하는 공간이 자가뿐만 아니라 전월세인 경우에도 사실은 재산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둘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특히 지역 가입자의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일단 지역 가입자 위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년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이 된 분들, 가입된 분들이 한 5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피부양자 이 상실 요건, 자격 상실 요건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정상으로는 상실 요건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자체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이 다양한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지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법에 해놨거든요. 근데 주요 탈락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소득이 3,400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그냥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사업자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분들이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그분들도 탈락합니다. 1원이라도요? 예.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전제로.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3.3%로 프리랜서로서 활동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소득 기준으로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이 넘게 되면 탈락합니다. 이 기준은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 그리고 많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입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에 내가 살고 있다.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6천에서 9억 사이인데 소득은 1,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그 소득도 연소득이고요? 예, 맞습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그 이하면 유지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요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탈락하는. 그럼 차량은 갖고 있으면은 그게 탈락 요건이고 아니면 그것도 무슨 기준, 액수의 차량은 점수화돼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는 데 반영은 하는데요. 탈락 기준 없습니다. 제가 30억짜리 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탈락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게 됐을 경우에 그게 가산이 돼서 점수화돼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군요. 물론 이제 이게 재산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된다면 차량도 조금은 증가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그 소득과 재산, 차량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소득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산출 방식도 복잡하던데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된 법률에 네.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세법에 위임해 놨습니다. 세법에 있는 어떤 특정한 소득을 갖고 와서 예. 합산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득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 예. 배당 소득, 예. 사업 소득, 예. 근로소득, 연금 소득 이렇게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대표적인 소득들을 가져와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자랑 배당이 있겠죠. 예. 이자랑 배당은 내가 이자를 받은 총 수익 금액을 예. 기준으로 합산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액수가 얼마 정도? 물론 이때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넘으면 그럼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1,001만 원이어도 네. 합산된다는 거죠. 부과된다는 건 아니고. 합산. 소득의 합산. 예. 예. 그 합산하는 기준은 3,400인 거고요. 예. 1,001만 원이어도 1,001만 원이 전체가 합산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까지는 그 합산되지 않으니까 그 아까 그 기준, 그러니까 소득 부과 기준 3,400만 원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안 되죠. 그게 명문화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명문화돼서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관련된 명문화 규정이 없었는데 네. 작년 연말에 1,000만 원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이거 합산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받을 때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소득을 인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년치 적금을 들었다. 네.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가 합산됩니다. 매년 이자랑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자를 매년 받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근로소득이 있을 거예요. 예,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기본공제인데 그 금액을 조정하진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건 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소득을 좀 알 수 있어요? 저희 직장 다니면서 받는 급여요. 근데 그거는 직장 건강보험료로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장 가입자로 되지 않는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급여들.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직장으로서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죠.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탈락 요건과 다르게 사업소득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합산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자 합쳤고 근로 합쳤고 예. 사업소득까지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 다른 점이 우리가 이자는 다른 경비들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버는 돈도 있지만 쓰는 돈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순수한 차액, 예.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익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 그게 소득이에요. 사업 소득 금액. 예. 예. 그리고 연금 소득이 있죠. 예. 연금 소득. 예. 연금 소득 가장 대표적인 소득인데 이것도 총 우리가 받는 금액 기준으로 예,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잠깐만,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연금은 다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또 혹시 안 포함되고 이런 게 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히 연금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갖고 오도록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해서 예. 전화해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담당자분이 한참 통화한 다음에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적연금만 취합된다고, 아니, 공적연금만 취합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게 법 조항상은 사적연금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게 지금 당장 이게 IRP에 들어가면은 예, 많은 분들이 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의 이자 소득도요, 2천만 원 넘는 분들도 네. 있었고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왜 그 소득만 갖고 왔었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넘는 분들만 종합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IRP에 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연금소득이 예. 만약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면 아마 그건 무조건 조만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은퇴한 다음에 국민연금 받고 또 사적으로 연금저축이라든가 IRP에서 받아서 그게 합산됐을 경우에 네, 3,400이 넘어가게 3,400이 넘으면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연금소득이라는 그 기준을 세법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이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는 건 퇴직소득이거든요. 예. 근데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에서도 사실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예. 기타소득은 합산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사실 시스템이 잘 정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퇴직소득을 제외한 거. 근데 좀 딜레마네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거 세제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퇴직금으로 그냥 일시불을 받는 게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딜레마인데요, 이건. 그리고 여기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소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실 복권 당첨돼도 기타 소득 세를 납부합니다. 아, 복권도요? 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왜 떼인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것도 누군가의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아.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소득들, 근로, 연금, 뭐 이런 소득들에서 속하지 않는 다른 소득들. 네. 이게 다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양도랑 퇴직은 제외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다양한 소득들 중에서 뭐 그나마 좀 나머지는 이해가 좀 괜찮은데 그 사업 소득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만 소득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에 그 합산이 된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 소득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사업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랑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시는데 예. 일단 소득이 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예. 400만 원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이런 분들. 요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소득이란 개념이 우리가 총 받는 금액에서 네. 쓴 경비를 뺀 겁니다. 예. 내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예. 총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거 프리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을 받았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썼다면 나머지 1,0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음식점을 하면서 매출액 5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네. 첫 해 손실이 6억이었다. 쓴 돈이 6억이었다면 손실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합산되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가 있을 테고 또 미등록한 상태가 있을 텐데 그것도 차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네.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소득 금액이 1원만 딱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예.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 그 소득, 이익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야지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 소득이 1원이 발생했어요. 아까 뭐 5억을 이제 매출이지만은 아무튼 사업 소득이 1원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소득 점수가 있잖아요. 예. 1원 발생했으니까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집에 거주하시잖아요. 아. 그 집 재산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작지 않습니다. 다 어차피 차량도 있으니까.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하니까 그렇죠.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좀 덩치가 큰 게 있으면은 그렇죠. 건강보험료 액수가 올라가게 되겠군요. 예,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는 겁니다. 소득이 0이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만약에 갖고 있는 집이 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이 안 됐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거기다 해당이 안 되는데 소득은 또 사업소득은 1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경우도 내는 건가요, 그러면?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차량도. 그리고 제가 전월세에 살고 있으면 네. 그 전월세를 환산해서 재산 등급에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를 낼 수 있는 거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연 500만 원, 500만 원 이하면은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은 연 500만 원 이상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프리랜서 분들이 일반적으로 경비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 보통 연간 2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예. 그분들이 대부분 5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분들은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예. 연간으로 2천만 원을 실제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 분들은 그러면 필요 경비를 갖다 본인이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차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신고한 소득 금액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네. 프리랜서로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그 다음 연도 지금 고지서가 5월 달에 나오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신고했을 때 예.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예. 총 수익 금액이 있고 소득, 비용을 차감한 이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세금을 얼마 내든 예. 심지어 환급 받는 분들이 대부분 2천만 원 정도 받으시면 환급을 받거든요. 예. 근데 환급 받는 분들 중에서도 예. 이렇게 5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천 징수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실제 환급 받는 분들도 500만 원이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필요 경비로 했다고 이제 증명서를 떼서 신고를 해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업소득 가운데서 특히 그 주택 임대소득이 좀 복잡한데요. 요거는 보니까 뭐 임대주택 등록한 케이스, 미등록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임대사업자가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통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명문화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가 있는 분들은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자 등록 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원이라도 있으면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작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가 있다. 1원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분은 탈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준 금액은 있죠. 기준 금액.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총 수익 금액이 있으면 내가 등록을 했다. 등록을 했다는 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청에까지 임대사업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거기에서 경비 60%를 차감하고 기본적인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서 그 금액이 1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원도 안 나오는 거죠. 1원도 안 나오는 거네요. 내가 만약에 구청에까지 등록을 해놨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구청에 등록을 안 해놨다. 그럼 400만 원입니다. 경비 50%랑 기본적인 공제 200만 원이랑. 그럼 이 경우는 미등록 상태면은 월 한 34만 원 정도만 임대 수입이 생겨도 무조건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주택 임대는 34만 원이잖아요. 근데 상가는 20만 원이어도 탈락합니다. 아, 그건 또 기준이 다른가 보네요. 주택 임대만 이렇게 약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사업자 등록은 그냥 알아서 다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기존에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전 딴 데 살고 있고 제 집을 월 전세 같은 경우 이렇게 보통 주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을 못 할 텐데요. 그렇죠. 제가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고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이 9억인데요. 내가 한 채뿐이다. 그러면 그게 9억이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준시가 9억이 넘으면. 그럼 한 채뿐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한 11억 가까이 된다고 지금 기사 나왔는데 그러면 기준이 9억이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들보다요. 자, 그 다음에는 재산에 대한 좀 보험료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런 개념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은 실제 시세가 있고요. 얼마에 거래된다가 있고, 그 기준시가가 별도로 공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발표도 했던. 기준시가를 점점 현실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가에 가깝게. 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길 때, 그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기준시가의 60%를 주택은 곱합니다. 토지나 건축, 상가 같은 경우는요. 70%를 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보다는 좀 낮습니다. 왜냐면 기준시가가 좀 낮고 그 기준시가에다 60%를 주택은 곱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그 가격, 재산 그 가격은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이게 사실 소득과 재산과 차량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9억을 살짝 넘었다. 그럼 기준시가 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법니다. 차량도 없어요, 심지어. 차량도 없고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연간 9억이 넘는데 3천만 원 정도 생긴다. 그럼 40만 원이 넘어요. 제 9억이 재산이 있습니다. 소득이 3천만 원 있어요, 연간. 그러면 40만 원이 넘겠죠. 40만 원, 월 40만 원. 그렇죠. 월 40만 원. 거기다 차량까지 있습니다. 차량은 보통 이제 3,000cc 정도 되는 차량이 있다. 라고 하면 45,000원. 그러니까 45만 원이 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과표 9억 원이면은 실거래가로는 한 60%또 해야 되니까 한 15억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은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1주택자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포함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내년에면 기준시가를 올린다면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뭐 전세 70억짜리인가 이거 세고 있는 분이 나왔잖아요. 소유는 하지 않는데 네. 이런 분들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내겠어요? 아니죠. 이게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지금 제가 조그마한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예. 70억에 살고 있다면 예. 건강보험료가 반영이 안 되겠죠.